자, 선생님 조금 아까 고민을 했는데요. 풀렸네요. 요건 이제 무조건 돼요. 아시겠죠? 요건 0 되면 안 되죠, 그죠? 요건 안 되는 건 분명하고. 요것도 돼요. 요건 0보다 크니까. 0이 되는 값이 없어요. 이제 얘가 문제인데, 요게 조금 혼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반드시 연속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a에서 연속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 함수면 그냥 다 연속이면 상관없이 연속이에요. 선생님 수업이 맞는데 a에서는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연속. 그럼 a가 아닌 값에서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를 3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다 3에서는 연속인 거죠. 근데 fx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3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x가 a인데 a가 3이 들어가면 얘가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래서 얘가 3일 때 f 3일 때가 5가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3으로 보내면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면 요 값이 5가 되죠. 그래서 G5에 대한 연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5에서는 연속일지 아닐지 모르지. 왜냐면 3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지 5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합성함수에 의해서 안의 함수가 함수에 의해서 결과가 다른 값이 나왔는데 그 값에서도 얘가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어야 되는 한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3의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따라서 너랑 너랑은 안 되고 너희 둘만 되네요, 그죠?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40번 지나가고 342번 볼까요? F와 G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X는 A에서 F와 G가 연속이면 합성함수.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그죠? A에서 연속이라고 합성함수가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GA 값이 뭐 B가 돼가지고 B에서는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fx와 gx가 연속함수면 합성함수도 연속함수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a로 보냈을 때 ga가 b가 돼버리면 fb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럴 때 b에서는 연속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쟤는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얘는 틀린 거네요. f에서 연속이고 두 함수에서도 연속이면 gx도 연속이다 이런 거죠. 하나짜리는 되는데 두 개짜리 하나짜리가 되면 두 개짜리는 당연히 돼요. 근데 두 개짜리가 된다고 하나짜리가 반드시 되는 건 싫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해봐요.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면 gx가 그리고 얘가 연속이면 곱해서 연속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연속인 함수가 얼마를 가지면 됐어? 0을 가지면 되지. 그래서 얘가 0으로 연속이면 얘가 불연속이어도 연속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불연속일 테니까 이것도 틀린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합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요. fx가 여기 요거만 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란 말을 할 수는 없어. 근데 fx가 연속이래.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가면 얘도 알파로 가는데 더한 값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값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요건 그냥 참으로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요건 함수로 하셔도 돼요.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도 해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요걸 굳이 증명하자면 요 함수를 hx라고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fx도 연속이고 hx도 연속이죠? 그럼 두 연속 함수를 이렇게 빼줘도 연속이죠? 근데 여기가 fx 더하기 gx 있을 때 빼면 뭐가 나와? gx가 나오잖아.
이 빼도 연속이라고 했는데 gx만 나왔잖아. 그쵸? 이게 연속인데 이 연속함수고 연속함수니까 빼도 연속이죠? x는 a에서. 근데 이 뺐더니 결과가 gx가 나왔어. 그러니까 gx는 연속인 거죠, 그죠? 이렇게 증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증명 좋고 이렇게 확인만 딱 하시면 돼요. 기억이 좀 까다로운 문제네요. 미은은 예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45번. 마이너스 2라고 1에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을 찾으세요. 뭐 이런 거죠. 요거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면 x 요거의 절반으로 완전 제곱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완전 제곱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인 거예요. 그쵸? 아래로 볼록에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면 당연히 1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1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면 되니까 3이네요, 3. 요건 이제 그냥 함수를 그리는 거죠. 요건 어떻게 생겼냐면 x분의 3이라는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래. 그럼 어디일 때가 최대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을 구하네요. 미안해요. 1일 때네요. 1일 때가 최소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거는 연속이면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구간 안에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해. 우리가 최대 최소를 존재한다는 걸 찾으라는 건 결국 그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알아내서 그 중에서 어떤 값이 가장 크고 어떤 값이 가장 작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쭉 푸시면 될 것 같아요. 345번은. 349번. 자, RFX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2 들어가고 5도 들어가고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보시면 되죠? 극한값 존재? 하죠? 좌극한, 우극한만 보면 되죠? 함수값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 됐고 닫힌 구간 0에서 2만 보세요. 0에서 2만 보면 여기 어딘데? 여긴가 보다. 이렇게 생겼는데 최소값이 존재하느냐? 최소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지금 연속이 아니지. 그리고 이 자리가 사실은 제일 작은 값이 될 자리였지. 근데 거기가 빵 비었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값이. 여기가 빵 비었으니까 제일 작은 값이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항상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최대, 최소가 다 존재하는 애인데 만약에 여기까지가 딱 잘렸어. 그럼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야.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려버리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꼭 안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얘는 최소값이 돼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죠. 디귿 불연속을 물어보는 거죠. 이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까지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지? 얘는 극한값만 물어본 거고, 그지?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점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안에서 끊긴 점이 몇 개인지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 끊어져 있고 1에서 끊어져 있고 또 어디서 끊어져 있어? 4에서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3개네요. 3개.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이것도 사실은 웃기는 문제예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서 이게 최대 최소 정리는 반드시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구간의 끝이 닫혀야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최대값이 어디서 생기냐면 3에서 생겨요. 3에서 1에서 3만 봐봐. 여기서 여기만 봐봐. 여기서 여기. 그러면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그죠? 연속이긴 해. 근데 닫힌 구간이 아니라면 이 값이 지금 최대값이 될 값이고 이 값이 소값이 돼야 될 값이지. 근데 거기가 비어있어. 그럼 누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죠.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야 3 뺀 나머지 값 이거 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열린 구간이 돼버려서.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틀린 거야. 답은 하나네요. 349. 자, 다음은 355번을 풀어볼까요? 355번. 사이값 정리를 다시 좀 설명해 줄게요. 아까 질문도 들어온 게 있어서 사이값 정리를 잠깐 다시 설명해 주면, 옛날에 이제 중간값 정리 뭐 이랬는데 지금 사이값 정리. 얘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닫힌 구간의 끝에 구간의 값이 함수 값이 반드시 달라야 돼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죠?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무나 잡으면 돼요. 이걸 FA라고 잡으면 이거랑 다른 하나의 값을 FP라고 그냥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 안에 예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어떻게든 이어져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사이는 어디 사이를 얘기하는 거냐면 FA 값과 FB의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내가 아무거나 선택하면 그 값이 나오게 하는 어떤 X값, 이걸 C라고 합시다. C를 대입하면 이 값이 나온다고 하자. 이 값이, 이 C는 반드시 어디 사이에 있어? A와 B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Y값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게 하는 X가 A와 B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값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알겠죠? Y 사이에 있는 값이 X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언제 쓰냐면 근해 존재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존재 증명이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쵸? 존재를 증명하는 거야. 어떤 존재가 있어. 어떤 존재? 근이 되는 존재. 특히 근이 되는 존재가 얼마냐면 방정식이 0, 함수가 0이 되는 값이지. 근이 되는 거.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도 물어보는 거야. 자, 방정식 중에서 실근이 속한다. 근이 있어? 근이 있다는 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보통 이제 언제 제일 많이 쓰이냐면 0이 된다. 그럼 이게 0이 x가 0이 y가 0이 x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누구 값과 누구 값 사이에 있냐면 양수와 음수 사이에 있으면 돼요. 또는 음수와 양수 사이에 연속이면 돼요. 그죠? 연속이면 반드시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어? 하나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근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 그럼 마이너스 3 값을 집어넣고 이제 fx를 근데 이거 너무 값이 재미없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7, 9, 28, 마이너스 18, 뭐 별 거 없네요. 3, 5, 15 플러스 8이죠. 대충 보니까 음수죠.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음수인 건 알겠죠, 그죠? 음수예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8,
여기서 2는 4, 2,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플러스 10. 이거 양수네요. 그쵸? 그 음수에서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가려면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 0이 있죠. 0이 되는 값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이 있죠? 그러니까 너 근이 가능해. 이 사이에 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야. 됐어요? 할만하죠. 근데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어서 부호가 바뀌면 거기가 답이에요. 해보시면 돼요. 쭉 해보시면. 꼭 0을 지나야 그쵸. 우리가 왜냐면 어떤 함수가 방정식이 0, 즉 x축을 지날 때 어떤 함수가 x축을 지나 이걸 근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지났다는 건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됐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이값 정리가 완벽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이값 정리를 했는데 우연찮게 측정한 값이 여기 플러스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여기를 해봤더니 여기도 뭐가 나왔어? 플러스가 나왔어. 실제로는 근이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이 사이에는 근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플러스였으니까. 그럼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건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우연찮게 하나의 값을 또 대입해서 봤더니 그때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다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 보니까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이건 순전히 찍다 보니까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하나 찾고 여기서 하나 찾으면 그 사이에 세 개가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최소 하나야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요. 알겠죠? 왜냐면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한 355번은 그렇게 쭉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수업을 좀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355번 우리 수능지밖에 안 나왔네. 자, fx는 f-x. 자, 요 함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y축으로 대칭해서 이동시킨 게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동을 시켰는데 원래 모양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y축 대칭 함수예요. y축이 똑같이 생겼어. 원래 요거만 그리면 f-x만 그리면 요거는 x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바꿨는데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겨야지만 대칭해도 똑같은 거죠. 맞죠? 일단 대칭 함수예요. 자, 1, 2에서 요 의미는 그거죠.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습니다. 둘의 부호가 다릅니다죠. 다릅니다죠. 적어도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고민해 보면 되죠. 1하고 2 사이에 근이 있는 거죠. 1하고 2 사이에 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가지를 다 그려봐야 되나? 자, 일단 여기가 양수. 그럼 얘는 반드시 음수여야 돼. 그쵸? 그러면 3, 4도 부호가 다른 거지. 그럼 얘도 양수, 음수일 수도 있지. 근데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 음수, 양수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냐는 순전히 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적어도라는 건 최소의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최소의 경우. 적어도. 왜냐면 꼭 이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엇갈렸어 갔으면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세 개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랑 여기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부호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분명한 건 어디가 여기가 근이 나오고 여기가 근이 나온 거죠. 그쵸? 요거는 반드시 근이 되어야지. 부호가 다르니까. 2하고 3은 그거 갖고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면 이쪽 반대편도 똑같이 생겼다며. 그러니까 이쪽에도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겨.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 몇 개는 맞아? 두 개? 일단 네 개는 맞죠? 네 개가 맞는 거죠. 네 개로 붙이면 돼. 선생님이 만약에 풀었는데 답이 다르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답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답을 확인하고 푸는 게 아니라서 또 선생님도 잘못 풀 수도 있잖아. 이걸 알려줘야 나 왜 틀렸지? 이렇게 찾아보겠죠. 자, 어떤 연속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속함수 문제에서 나름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한 번만 이걸 풀어보면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요거는 사실은 fx가 0이 되는 근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여기서 부호가 바뀔 때 찾아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순서대로 예쁘게 놨지, 그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얘 하나,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 최소 세 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fx가 0이 남수예요. 그쵸? 근데 지금 fx가 마이너스 x가 돼 있는 거지. 더 붙어 있지. 그러니까 이건 다른 함수예요. 이건 fx랑 다른 함수라서 요거만 가지고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놔야 되냐면 다른 함수니까 이렇게 다른 함수로 놓으세요. 실제로 이 함수는 fx랑 x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려봐도 돼요. 시작해서 그려봐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5개를 다시 써야 돼. 자, f-2를 알려줬으니까 g-2를 구하셔야 돼. g-2는 f-2 빼기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쵸? 맞지? 그럼 f-2가 얼마래?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2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또 해볼까요? g-1은 이렇게 다 구하셔야 돼요. f-1에 더하기 2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f-1은 1이잖아. 더하기 2 했으니까 3 됐죠. 그죠? 맞아요? 3 됐지. 그러니까 봐. 이 문제가 이제 gx가 0인 문제니까 얘가 이제 부호가 바뀌면 여기서 한 개 이렇게 세시는 거죠. 그쵸? 최소 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세 나가야 돼. 됐어요? 이렇게? 자, 근을 물어보기 위해선 반드시 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0이죠. 그러니까 니은 나는 어떻게 풀어? 선생님 여기서 이걸로 끝내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어서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한 다음에 부호가 바뀌면 그게 근의 개수예요. 여기서는 는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도 fx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x, fx 마이너스 4를 새로운 함수로 여기 gx로 넣으면 또 저거랑 헷갈리니까 hx 새로운 함수라고 놓읍시다. 그쵸? 그럼 이제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치. 왜냐면 이걸 다시 쓰면 x, fx 마이너스 4가 0인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알려준 거 다 풀면 되죠. h1은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f1 빼기 4죠. 그럼 f1이 1이라 그랬으니까 1에서 1 곱하면 1이고 빼기 4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음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h2는 이것도 두 개만 좀 해볼게요. 2 곱하기 f2 빼기 4인데 2가 6이래요. 6이 12에 4를 빼니까 8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근이 하나는 있겠지, 그지? 여기서 하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계의 실근을 찾으시면 돼요. 할만하죠? 이런 문제는 다 요게 사이값 정리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로 놓고 0이랑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을 하나씩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새로운 함수 넣을 때 응. 이게 0이 되는 걸 그쵸? 여기가 0이니까 요거 전체를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보는 거. 요건 4를 넘기면 0으로 안 되니까 요게 새로운 함수를 보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366번. 자, 이건 이제 극한 문제랑 이어서 푸는 거네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극한을 배웠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아내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하고 그 다음에 1로 가는 극한에서 두 개의 어떤 값을 갖는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래요. 그런데 이 fx가 0이 되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 적어도 몇 개의 실근, 사이값 정리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사이값 정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양수냐 음수냐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보면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요. 그러면 그런데 0이 아닌 어떤 p값, 양수인 어떤 p값으로 수렴했대. 그러면 f-1도 0이라는 뜻이네. 그쵸? 그리고 다항함수라 그랬으니까 이 함수를 조금 더 천천히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1-0이 되는데 얘가 0이 된대요. 그쵸?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되어야지. 근데 x-1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1-x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f1이 두 번째 거에 의해서 써놓자. 얘도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니까 f1이 0이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요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겠네요. 얘가 항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건 알았어. x-1, x+1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건 알았죠.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봅시다. 여기서 이게 다항식이에요. 다항함수라 그래서 그냥 여기다 qx 이런 식으로 하나 해보세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굳이 이 결과물에 대한 이 결과물 P다 Q다 0만 아니다라고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이 다 나오는데 자,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얘가 0이 아닌 알파, 0이 아닌 베타에 수렴합니다. 심지어는 0으로 수렴해도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2제곱 이상을 갖고 있는 거라서 0이 아닌 걸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하나씩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이 사실만 끄집어냈으면 끝나는 건데 굳이 극한값의 부호까지 알려줬다는 건 그 극한을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하나씩 다시 봅시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봐요. 대입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 요거랑 지워지죠? 요거랑 지워지지. 요거랑 지워졌어. 땡땡 지워졌어. 그 다음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어? 마이너스 1로 보내고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Q에 마이너스 1이 됐죠. 이게 P라는 거예요. 이게 P라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P의 부호가 뭐래? 양수래. P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Q-1은 부호가 음수라는 거예요. Q의 -1은 부호가 음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요번에는 얘랑 극한 여기로 하면 1-x랑 x-1이랑 지웠어요. 선생님이 1-x라고 안 쓰고 x-1로 썼더니 얘 지울 때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치고 마이너스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되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q1이 q가 나왔어요. 왜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x-1 x 플러스 1 qx잖아요. 근데 요거랑 지우려고 했는데 얘는 1-x입니다. 요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면서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 아예 이거를 1-x로 그냥 똑같이 썼으면 마이너스가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여기서 이제 부호가 좀 달라지겠지. 다른 애들이 모양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고 여기다 1 집어넣더니 2 됐고 q. 요게 음수래. 따라서 q의 1은 양수가 되는 거죠. 자, 보자.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물어봤지. 당연히 이거 근이지. 0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근인 거야. 하나. 여기도 근이지? 2개 됐어요. 2개 찾았어. 자, Q를 봅시다. Q는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음수분 1에서 양수가 됐으니까 얘도 이 사이에서 근을 하나는 갖겠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 가질 거야. 이 사이에. 그렇지, 적어도 하나죠.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반드시 근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잖아, 그치? 연속인데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0을 지나는 점이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을 하나 더 찾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인 거야? 3개가 답인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거 0되고 이거 0되고 해서 이거 찾았네, 이거 찾았네, 그럼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 끝. 2개. 문제가 이상하게 쉬운데? 이렇게 풀면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것 같고 조금 뭔가가 좀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굳이 극한값의 부호까지 알려줬어? 그럼 조금 더 가보자. 뭐 이렇게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다항함수를 2개의 식을 알고 몇 차식인지 모르면 이것도 이제 마치 우리 목으로 썼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함수로 쓰든 아니면 여기 gx로 쓰든 여기 hx로 쓰든 새로운 함수의 어떤 곱으로 만들어서 함수로 표현해보고 하나씩 접근하시면 돼요. 그쵸?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배우고 나면 생각은 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봐야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근데 이제 수투를 배우다 보면 새로운 함수를 오는 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함수. 수투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함수를 계속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조금 처음에 배우면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능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것도 훨씬 쉬워져요. 수학을 다루는 게 훨씬 쉬워져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수학이라는 건 생각을 해도 안 나오다가 그런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나를 배워놓으면 그게 머릿속에 남았다가 또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면 그게 내게가 돼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이건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질문은 좀 끝내고 오늘은 진도를 조금 나갑시다. 네, 다녀오세요.
숙제는 조금 적게 냈는데 앞에 것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것도 하세요. 필요하지? 일단 안 필요해. 지금은 안 필요해. 다음 시간. 자. 뭐든 수업해요. 화장실 갔다 오면 될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쭉 괜찮죠?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수업 쭉 하고 숙제는 유형 7까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숙제 좀 적은 건 앞에도 좀 하라는 거고 여기 내용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 다음 것까지 하면 좀 선생님이 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조금만 따라 해보세요. 힘들어도 요거는 조금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잘 해봅시다. 함수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싶어요. 반드시 함수는 연속 함수여야 되고 연속 함수라는 것을 기본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불연속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걸 뭐 보여주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는 이제 연속 함수에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변화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 변화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함수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 뭐 이런 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함수의 변화에 대해서 알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냥 이렇게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미 두 점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의 변화는 어떻게 돼? 라고 해서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점을 A, B 뭐 이렇게 잡을 건데 이 두 점의 변화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함수는 이렇게 가야 되지만 얘는 이 점하고 이 점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의 변화를 본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점을 가져와서 여기 A점이 있고 여기를 가져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화한 걸로 보겠다. 반드시 함수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요. 알겠죠? 함수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하는데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을 딱 선택하고 나면 사실 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좌표 평면이라고 여러분이 배우잖아요. 근데 좌표 평면이라고 배우고 x, y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이건 조금 이따 지울 테니까 그냥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두 점의 변화가 여기 두 점을 이렇게 잡으면 우린 두 점의 거리를 이렇게 잴 수가 없어요. x, y로 센다는 우리는 이렇게 보이잖아. 여기서 이만큼이네 라고 눈에 보이잖아. 그치? 수학의 세계에서는 얘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를 x, y라고 나타났다는 건 x는 x만큼의 이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y로 이만큼 움직였어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만큼 갖고 이렇게 가도 되고 중간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x는 x대로 변화를 봐야 되고 y는 y대로 이렇게 거리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을 어떻게 해나? x축하고 y축 두 개만 놓는 거야. 우리 이렇게밖에 못 재라고 얘기해. 자가 붙어 있으면 자가 다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 이렇게 쟀더니 보통 변화를 델타라고 많이 써요. 델타라는 기호는 변화를 뜻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로 봤더니 델타 y. 그러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연구한 것처럼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 제곱해서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가 이렇게 옆으로 될 수 있는 자만 있으면 이렇게 재면 돼요. 그런 자가 없어요. 알겠죠? x만 따로 y만 따로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보고 싶은데 변화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래서 너는 델타 x만큼 변했고 너는 델타 y만큼 변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여기를 AFA라고 놓고 여기를 BFB라고 놓으면 이건 순서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보통 작은 값에서 큰 값을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니까 B 빼기 A가 되는 거고 이 길이는 FB 빼기 FA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FB에서 FA를 뺀 거. 혹은 나중 B에서 처음 A를 뺀 거. 이렇게 순서를 반드시 맞춰야 돼. 그럼 변화를 본다는 건 무엇을 본다는 걸까? 변화를 본다는 건 이 길이에 대한 이 길이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얼마큼 차이가 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B를 뭐라고 하냐면 나눗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델타 X는 델타 Y의 비율을 보는 건데 이거를 델타 X분의 델타 Y로 보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너가 얼마큼, Y가 얼마큼 바뀌었어를 보는 거야. 이게 1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걸 기울기라고 해요. 1차 함수에서는 이 비율이 어때? 항상 일정하더라. 직선의 특징이야. 그래서 1차 함수만 너의 변화를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1차 함수는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어디를 잡으나 한 칸 갈 때 몇 칸 올라가? 기울기가 2면 2칸 올라가죠?